안녕하세요. 시네포커스 록사입니다. 오늘 알쓸영사 시간은 디포커스 미학에 대해 알아보는 네 번째 시간으로서 시민 케인 분석을 통해 디포커스 미학을 이해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오소네스 감독의 시민 케인은 디포커스 미학과 관련해서 반드시 언급해야 할 작품입니다. 시민 케인은 31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오손 웰즈의 데뷔작으로서 타락한 언론사 재벌의 삶을 통해 아메리칸 드림의 허상과 미국 자본주의의 어두운 그림자를 비판한 영화입니다. 생방송 라디오 드라마를 제작하고 브로드웨이 연극 무대에서의 경험으로 오손 웰즈는 배우들의 역동적인 연기를 유도해내는 연출력과 다양한 영화 음향 기법을 창안하게 됩니다. 그는 시민 케인에서 시나리오, 제작, 연출, 주연까지 모두 도맡으며 아카데미 각본상, 뉴욕 비평가협회 최우수 작품상 등을 수상하며 영화 역사상 최고의 영화로 평가받는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영화사에 남긴 시민 케인의 영향은 대단한데요. 기존 할리우드 영화 문법에서는 좀처럼 사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촬영 기술과 화면 구도, 비연대기적 편집 구성과 입체적인 플롯을 통해 현대 영화 문법의 기틀을 마련한 작품입니다. 시민 케인은 알쓸영사 시간에서 다루고 있는 많은 미장센 코드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교과서 같은 작품인데요. 특히 미장센 미학에 진술할 수 있는 디포커스 기법을 영화 전반에 걸쳐 사용함으로써 이후 디포커스 기법이 보편화되는 데 크게 기여한 작품입니다. 시민 케인에서 사용된 디포커스 장면은 셀 수 없이 많지만 그중 대표적인 세 장면을 통해 디포커스 미학의 효과와 장점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포커스 기법하면 바로 떠오르는 케인의 어린 시절 장면입니다. 정경에는 케인의 어머니와 은행가, 중경에는 케인의 아버지, 후경에는 집 밖에서 놀고 있는 케인이 있습니다. 프레임 내의 원근감을 최대한 살리면서 인물의 배치와 구도에 의해 최대한의 정보를 관객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된 미장센이죠. 어머니는 아들의 장례를 위해 케인을 은행가에게 맡기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반대하지만 은행에서 연금을 지급한다고 하니 바로 아내의 결정에 찬성해 버리죠. 중경 좌측면에 배치된 구도로 인해 아버지의 존재는 어머니에 비해 상대적으로 왜소하고 무력하게 보입니다. 반면 전경에 배치된 어머니와 은행가는 구도상으로도 압도적이며 지배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권위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결국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것은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죠. 화면 구도의 놀라운 점은 저 멀리 후경에서 잠시 후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바뀔지 짐작도 못한 채 눈썰매를 타며 즐겁게 놀고 있는 케인의 모습까지 관객에게 상기시켜 준다는 점입니다. 이 장면을 보는 관객은 다양한 감정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식을 곧 떠나보내야 하는 어머니의 감정이입이 된 관객, 자식보다 돈을 더 중시하는 비열한 아버지의 모습에 울분을 느끼는 관객,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부모 곁을 떠나야 하는 케인에게 측은함을 느끼는 관객 등 디포커스는 이렇게 장면이 지닌 다이성을 유지하면서 하나의 화면 안에 다층적인 공간과 복합적인 감정을 담아둘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장면은 케인의 경쟁사인 크로니클 임원진을 모두 자신의 신문사로 스카우트한 뒤 파티를 여는 장면입니다. 화면의 전경, 얼음 조각 옆에 케인에서부터 저 멀리 테이블 뒤쪽에 놓여있는 가구에까지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화면 속에 보이는 등장인물 29명 전원 모두에게 또렷한 초점이 맞아 있는 것이죠. 따라서 관객은 자신이 보고 싶은 피사체를 마음껏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파티가 진행되는 동안 춤을 추고 있는 케인과 이들의 조력자인 번스틴과 릴랜드가 대화하는 장면을 창문을 이용해 동시에 한 쇼트로 잡아내는 장면도 압권입니다. 관객으로 하여금 세 명의 중심 인물의 역학적인 상호 관계를 읽을 수 있도록 해주는 미장센 구도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 장면 역시 디포커스 미학의 정수를 보여주는 케인 아내의 음독 자살 기도 장면입니다. 화면의 전경에 빈 컵과 약병을
중경에는 어둠 속 침대에 누워 신음하고 있는 케인의 아내 수잔의 모습을, 문을 통해 뛰어들어오는 케인을 후경에 배치시킵니다. 이 쇼트는 특별한 대사가 없지만 관객 모두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객 시선의 움직임에 따라 피사체를 배치했기 때문입니다. 관객은 먼저 독약을 보고 그것을 수잔이 마셨으며 그 이유는 바로 케인의 아내에 대한 비인간적인 대우 때문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시민 케인의 예를 통해 알아보았듯이 디포커스 기법은 관객으로 하여금 화면 속 대상을 카메라의 시선이 아닌 관객이 보고 싶고 해석하고 싶은 대상을 먼저 보게 하고, 이를 통해 자신만의 가치관으로 영화를 감상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숨은 요새의 제약인 분석을 통해 디포커스 미학을 이해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